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루어진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조금 전 오후 6시에 마감됐습니다. 최종 사전투표율은 31.28%로 집계됐습니다. 사전투표가 도입되고 치른 총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인데 잠시 뒤에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막바지 주말 유세에 나선 여야 모습부터 김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부산, 울산, 경남의 격전지를 잇따라 찾아 보수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한 위원장은 야권이 선관위의 투표소 대파 반입 금지를 희화화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역공에 나섰습니다. 대파 흔들면서 희화화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말고 한 게 있습니까? 일제 샴푸, 위조된 표창장, 법인카드 이런 거 들고 투표장 가도 되겠습니까?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을 거듭 언급하면서 민주당을 여성 혐오당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성평등 의식이나 여성 혐오 의식은 한 명의 불량품의 실수라든가 일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울 중성동구와 경기 용인, 이천 등을 돌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이 대표는 폭압적인 윤석열 정부가 칼틀막, 입틀막도 모자라 파틀막을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투표소 들어갈 때는 이 대파는 안 되고 쪽파는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오늘 사전투표 혹시 가시면 오른쪽 왼쪽에 대파는 빼고 쪽파만 붙여가지고 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서 국정 실패의 책임이 있는 여당이 이제 와서 표를 읍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울고 혈서 쓰고 엎드려 절하고 악어의 눈물을 흘려도 결코 그 가짜 눈물에 그 가짜 사고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어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찾아가 지난 1월 이재명 대표의 비극적 정치 테러까지 선거에 소환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의 반치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환자들이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같은 지역의 최고 병원을 외면한 채 무작정 서울의 대형 병원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틀 동안 진행됐던 사전투표율이 최종 31.28%로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을 빼면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류정화 기자, 일단 역대 선거들하고 좀 비교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 통상 투표율이 가장 높은 대선을 제외하면 최근 이뤄진 전국 선거 중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30%를 넘은 건 처음인데요. 이 4년 전 총선 투표율은 26.69%였는데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이미 그 수치를 넘겼습니다. 대선 사전 투표율 36.93%에는 못 미쳤습니다. 숫자로는 1,380만 명 이상이 이미 투표를 마친 겁니다. 다만 지난 대선의 경우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지만 본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요. 이번에는 이 높은 사전 투표율이 본 투표율까지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합니다. 네, 그럼 지역별로도 한번 볼까요? 네, 일단 가장 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오후 이 전남 41.19%였고요. 그 다음은 전북과 광주가 38%대였습니다. 반면 가장 투표율이 낮은 지역은 대구였습니다. 25.6%였고요. 경기도도 29.54%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습니다. 격전지인 서울은 32.63%로 전체 투표율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세가 강한 호남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높고 국민의힘 세가 강한 대구에서는 낮았는데요. 다만 이런 경향은 지난 여러 선거와도 좀 비슷합니다. 통상 민주당 지지자는 사전투표 그리고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있던 국민의힘 지지자는 본투표 참여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네, 일단 여야는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사전투표에 소극적이었던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 역시 야권 지지층이 정권 심판론으로 결집한 결과라고 봤습니다. 범죄자들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전투표장에 나가셨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아진 거 아닙니까? 투표를 포기하면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바로 내 인생과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투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 투표율이 좀 높아지면 어느 쪽에 더 유리합니까? 네, 이 전문가들은 투표율이 높으면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판세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야당에 더 유리한 국면이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다만 낙동강 벨트 등 일부 격전지에서는 투표율이 높아지면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샤이 보수 성향 투표자가 늘면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류정화 기자였습니다. 네, 전국을 돌면서 사진도 찍고 유권자들의 민심도 듣는 민심 네컷입니다. 이번에 담아온 이야기들은 돌봄과 교육 정책, 저출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희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전국을 누빈 민심 네컷 트레일러가 지금 제 뒤에 서 있습니다. 민심 네컷을 찾아온 시민들의 정치권을 향한 진솔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출산은 시민들에게 단순히 통계,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감하는 게 저희 아이 유치원이 이번에 폐원을 해가지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15년간 운영한 유치원이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감소하니까 폐원을 하시게 됐다고. 그래서 진짜 눈물의 졸업식을. 태어난 아이들이 다 자랄 때까지 드는 비용은 여전히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출산 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해서 한 달에 10만 원, 15만 원은 너무 부족해요, 애기들. 국영수를 합치면 또 방학에 또 방학 특강까지 하면 거의 진짜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고급 취미를 교육으로 시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필요한 국영수 정도 하는 생활 위해서 반이 나더라고요. 고만고만한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고. 육아휴직부터 돌봄, 아이들 교육과 일자리까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육아휴직 이런 거는 국가에서는 권장은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좀 눈치가 보이잖아요. 제도적으로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게끔. 애기 아플 때 봐줄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힘듭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애기 아프니까 빨리 데리러 오라고 하고 저는 퇴근 시간은 아직 멀었거든요. 나갔다고 다 크는 게 아니니까 출산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애들 이제 학원 이런 것도 조금 지원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경력 단절돼서 뭔가 하기는 힘든 상태에 있으면서 취업이나 창업 그런 것도 지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솔직히 애들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진짜 혼자서 벌어서는 애를 키울 수가 없어요. 애기 낳았을 때 솔직히 그런 걱정 없이 애 키울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JTBC 이희령입니다. 네, 이번엔 각 당의 주요 공약을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각 당이 내놓은 기후위기 공약들을 구혜진 기자가 자세하게 비교했습니다. 해수면 상승과 기상이변, 이상 날씨로 인한 사과값 폭등 등 기후위기를 체감할 일이 잦아지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 부쩍 커졌습니다. 이번 연도에 빨리 핀다고 했다가 갑자기 안 피다가 갑자기 또 꽃이 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환경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직장에서도 종이컵이나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 많이 이용하는 걸로 보이고요. 기후와 환경 의제를 중심으로 투표하는 기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각 정당들도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발전과 기후 대응 기금 확충 등 상당수 공약의 줄기는 같지만 세부 내용은 다릅니다. 탄소 중립 발전을 위해 국민의힘은 차세대 원전인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을 지원하는 등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고, 민주당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아예 탈원전을 명시합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 중립과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달성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할 겁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아리백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원전을 주축으로 하는 CF100이라는 무탄소 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여야는 모두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산업부와 환경부가 따로 맡는 업무를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도 신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녹색정의당은 탈석탄 과정에서 화력발전소 직원들의 재취업을 돕는 등의 입법 활동을, 새로운 미래는 침수 우려 가구 전수조사 등 기후재난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당들이 대부분 환경 파괴적인 개발 공약도 같이 내놓고 있어 기후 관련 공약은 사실상 구호뿐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민주당 김영환 후보가 과거 경기도 의원이던 시절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교사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 관련 보도입니다. 김 후보는 자신이 병설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어제 저희 보도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당시 경기도 의회에서 이 사안이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김영환 민주당 경기 고양정 후보는 김 후보가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의 수업 배제 문제로 병설 초등학교 교장을 찾아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했단 전날 JTBC 보도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단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김 후보는 당시 자발적으로 학교에 찾아간 게 아니라 학교 측의 요청으로 교장실을 찾은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교장이 죄송하다는 취지의 사과를 하자 이 문제는 아동학대이며 이미 유치원을 옮긴 내가 아니라 피해가 더 큰 다른 아이 부모를 찾아가 사과하는 것이 더 맞다고 설명했던 거라는 겁니다. 전날 김 후보는 교장에게 법적 절차나 모든 수단이 강구돼야 할 문제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도 JTBC에 설명했습니다. 당시 학교 측에서 김 후보가 재선 도의원이라는 점을 알고 법적 조치 등 검토 요구에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 후보는 또 당시 시민검사관이었던 고모 씨와 같은 환경단체의 소속이었지만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다고도 추가로 밝혀왔습니다. 김 후보 측은 당시 교육 관련 상임위 소속이 아니었다며 도의원으로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안은 경기도 의회에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는 2015년 11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이재정 당시 경기교육감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담당 교사 A씨가 직위 해제 중징계와 수사 의뢰 조치를 받은 뒤였습니다. 인터넷 생중계로 지금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 부모들이 아마 교육감님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 피해 부모들께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피해를 입은 그 유치원 원아의 학부모와 그 학생 자신에게 정말 이 교육을 담당한 책임자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 후보는 질의 배경에 대해 다른 피해 아동이 겪은 후유증의 제도적 원인을 지적했던 거라며 제 자녀는 퇴소한 후라 이미 관련성이 없는 사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거리에서 선거 로고송 많이 들리죠. 아는 노래가 나오면 귀를 기울이게 될 텐데 백브리핑 최종혁 기자가 로고송에 담긴 정치학을 짚어봤습니다. 요즘 길 가다 보면 여기서도 힘차게 달려라 기후 1번 전용기 또 저기서도 힘차게 가보자 기후 2번 이승환 전주만 들어도 가슴 벅차 오르는 이 노래 올해 가장 인기 있는 선거 로고송입니다. 대체 이 노래 왜 인기 있는 걸까요? 여야 정치 참견 보고서 백브리퍼 최준혁입니다. 이 선거 로고송은 우리나라 특유의 유세 문화인데요. 총선에선 잘 만든 로고송 하나가 의원 한 명 더 당선시킨다는 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곽상원 기호 1번 종로 일꾼 곽상원 전휘경 기호 2번 찍어줘요 전휘경 이름과 기호가 잘 들려야 합니다. 찐이야 1번이 지은 전휘 완전 찐이야. 트로트는 단골 장르인데요. 로고송 제작 전문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간결한 멜로디의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쉽고 가사 내용도 대부분 희망적이고 그런데 요즘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무슨 단기 오면 나 뭐 이런 식으로 갔다면 지금은 그냥 그대로 곤드레 만드레 여러분의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잘 만든 로고송엔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한 번에 딱 발을 멈출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힘이 있는 그런 목소리가 좋은 것 같고요. 번호나 기호 이런 게 입에 착 붙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차별화를 위해 후보가 직접 노래 실력을 뽐내거나 여러분 힘내세요. 찐이야. 붕어빵 같은 아들이 응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끝까지 힘내서 달리십시오. 아들이 응원합니다. 함께 손을 잡고서 달려나가. 특히 이 곡은 올해 손에 꼽히는 로고송이죠. 애니메이션 OST로 최근 싱어게인3를 통해 다시 인기를 끌면서 총선 최애곡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장르도 빼놓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투표는 어른들이 하는데 웬 동요? 저도 이제 쌍둥이 아빠로서 아기가 이렇게 길에서 멈추면 그 방법이 없거든요. 애들이 춤춰버리면. 대중의 자연스레 노출되는 만큼 무명 가수에겐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요. 한 실력파 유튜버는 1, 2번 모두 참여했습니다. 비오 1번 이연주는 보기엔 그냥 강한 여전사지만 저의 고향 순천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김영선 2번. 이때 모든 노래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원작자 동의를 받고 저작권 협회에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요. 대통령 선거는 200만 원, 국회의원 선거는 50만 원. 가사 바꾸고 편곡하려면 작사, 작곡가에게도 저작 인격권료라는 걸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누가 로고송 나오는 데 가서 연설 들어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음악은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일단 신납니다. 이 선거가 민주주의 축제라면 로고송은 유의 본능을 깨우는 요소라고 할까요? 후보를 지지하든 안 하든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따라 부른 적 있을 겁니다. 소음 공해라는 지적도 있지만 가사에 담은 공약 잘 지켜준다면 우리만의 즐거운 선거 문화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네, 지진이 잘 일어나지 않는 미국 북동부 뉴저지주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났습니다. 뉴욕을 비롯한 근처 곳곳에서 진동이 느껴졌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갑자기 집 전체가 흔들리더니 선반에서 물건들이 떨어집니다. 자유의 여신상도 좌우로 흔들립니다. 현지 시간 5일 오전 10시 30분쯤 미국 뉴저지와 뉴욕시 일대에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보스턴과 필라델피아까지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I was scared. I've never felt one before because I grew up in New York and we don't really have them often. And I thought the house was going to blow up. I really did. 지진은 10초 넘게 이어졌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던 회의와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진이 발생한 곳은 뉴욕 도심에서 65km 떨어진 뉴저지주 헌터동 카운티입니다. This is one of the largest earthquakes on the East Coast to occur in the last century. So I immediately directed my emergency management team the second we received word of this to start doing damage assessment. 뉴욕시는 지진 발생 후 40분이 지나서야 재난 문자를 발송해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이날 오후 6시쯤엔 진원지 부근에서 규모 4.0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추가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당국은 여진 가능성 등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이어서 대만 지진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만 필수 여행 코스로 꼽히던 타이루거 국가공원은 이번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오늘도 사망자가 더 발견됐는데요. 저희 이도성 특파원이 직접 가서 둘러봤습니다. 해발 2,000m 산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협곡. 절경으로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내던 타이루거 공원은 이제 절망으로 뒤덮인 참사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산맥에서 흘러내린 흙더미가 산길 위로 쏟아져 내렸고 산 중턱에서 굴러온 돌들도 공원 군데군데 널려 있었습니다.
산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산골 마을로 향하는 길이 이렇게 파묻혀 버렸습니다. 세계 각지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던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는 모조리 통제됐습니다. 험한 산세와 구불구불 이어진 산길은 지금도 구조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어제 남녀 한 쌍에 이어 오늘 역시 여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13번째 사망자입니다. 거의 모든 희생자가 타이루거 공원에서 나왔습니다. 사망자가 연이어 발견된 사카당 지역으로 가는 길입니다. 현재는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대만 당국이 도로를 복구하고 매몰자를 구조하기 위한 생명의 길을 열고 있지만 600차례 넘게 이어진 여진과 어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로 어려움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有，因为那个时候我们第一批在四小队的时候就有做一个紧急撤离，那有跟我们这边的指挥中心做回报，就那个时候是有停止作业的。那之后就预侦结束的时候，确定没有落实、没有探帮，那就继续作业。 대만 당국은 오늘 오후 3시 기준 아직 타이루거 공원에만 400명이 넘는 사람이 고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만 파렌현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소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제선충병이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이 특히 피해가 심각합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주말에도 방어선 사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남과 경북의 경계 지점. 좁은 산길을 올라가자 전기톱 소리가 요란합니다. 제선충이 덮쳐 말라 죽은 소나무를 베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주말도 없이 매일매일 나와서 현장 점검도 하고 전제를 한다는 마음으로. 밀양에서 확인된 감염나무만 30만 그루. 방어선을 두고 지역 갈등이 다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이 제선충이 청도에서는 경남에서 왔다 하고 경남에서는 경부에서 왔다 하고 1mm 크기의 제선충은 솔수염 하늘소 등에 몸을 타고 소나무 안에 들어갑니다. 한 번 걸리면 사실상 100% 소나무를 말려 죽이는 제선충병은 전국 곳곳의 아름드리 살림을 빠른 속도로 좀먹고 있습니다. 밀양처럼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된 경주와 안동, 포항 등의 경우 피해 면적이 1년 새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울진 금강송 군락지도 검붉게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피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여기는 아예 그냥 수정 전환을 유도를 하고 있고. 재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정점을 찍은 이후 정부 예산이 줄면서 방제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후 변화로 제선충의 활동 기간이 늘어났지만 대비책이 부실했던 것도 거론됩니다. 홍보와 방제, 예방, 단속. 현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이 4가지 수칙을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버려진 낚싯줄과 그물에 몸이 감긴 채 제주 바다를 힘겹게 누비는 새끼 남방 큰 돌고래의 사연을 올 초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돌고래 아직도 일부 낚싯줄이 남아 있어서 이상 행동을 하는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바다 위에 돌고래 한 마리가 떠 있습니다. 헤엄쳐야 할 돌고래는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몸을 뒤집어 보지만 나아가지 못하고 금세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보이는 이른바 정형행동입니다. 잠수를 하지 못하고 수면 위에서 1분에서 3분 이상 가만히 머무르는 행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꼬리에 버려진 낚싯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새끼 남방 큰 돌고래 종다리는 지난해 11월 입과 꼬리에 버려진 낚싯줄과 그물이 걸려 있는 채 발견됐습니다. 구조단은 지난 1월 구조 작업을 통해 꼬리에 걸려 있는 낚싯줄을 일부 잘랐습니다. 하지만 일부 낚싯줄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로 완벽히 구조되지 않았습니다. 구조팀은 이 돌고래가 지난 1월보다 정형행동이 더 심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폐그물과 낚싯줄을 당장 끊어내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낚싯줄이 주둥이 쪽에 이제 계속 파고 들어가고 있고 완전히 이제 제거해주는 이런 상황이 이제 시급한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이번이 돌고래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네, 오늘 주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전 11시쯤 경기 안성시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에서 차 넉 대가 부딪혔습니다. SUV 한 대가 뒤집혔고 이 차에 타고 있던 70대와 60대가 모두 숨졌습니다. 또 오전 9시 20분쯤엔 수도권 제2순환도로 삼가터널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70대가 몰던 체험학습 버스가 앞서가던 버스를 들이받아 15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내일 저녁 6시 40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